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1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엄청 추울 것이라는 또 폭설이 내릴 것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긴장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날씨가 괜찮습니다. 늘 어쨌든 이렇게 긴장하고 또 위기가 온다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경제,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고된 악재는 없는 것처럼 대비가 가능합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지대로 한번 상승했습니다. 이제 지대로라는 표현이 표준어가 아니지만 제대로, 지대로 한번 올라줬고요. 미증시도 미중 무역 갈등 해소기 대감으로 올랐네요. 심지어 중국이 이 제조업 2025를 대체하는 전략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다만 미증시가 최근 며칠 보면 상승폭이 계속 가면서 좀 줄어듭니다. 전강후약이에요. 자신감을 못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또 동시만기일이죠. 이런 변수들 체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는 0.6%, 나스닥은 0.9%, 나스닥이 3일째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출발 마케돈 1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코너 오늘도 날카로운 시장 분석합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말장 산타랠리 기대감을 다 버렸더니만 장이 조금 분위기가 대외 리스크가 조금 우호적으로 악재가 좀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장님.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50포인트나 2100피나 우리가 2600, 700, 3000 가서 읽어본다라고 하면은 매한가지예요. 매한가지인데 우리가 매일같이 시장을 보면서 매일같이 끌탕을 하면서 시장을 보다 보니까 이 50피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거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아래 보는 시장 아니니까 오히려 지금 같을 때 연속성이 없어서 좀 매매하기 어려운 거지. 좋은 종목들 충분히 많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거래소 하락수에 비해서 상승수가 3배 이상 많았고 3배수 이상 많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배수 가깝게 상승수가 많았던 점을 기억해 보시면 오늘 시장도 딱히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NDF 환율가도 밀렸고 며칠 전에 제가 마지막 코멘트로 추가적으로 환 올라갈 자리도 거의 없어요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NDF 빠지고 어디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 또 부담을 좀 줄여가는 이 모습들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10년물 금리는 10년물 국고채 수익률은 몰라도 미채권 10년물 수익률은 보고 있었던 요즘 시장 좀 시계를 뒤로 돌리면 예전에 유로존 재정위기 나왔을 때 우리 부산시 재정은 몰라도 스페인 지방정부 재정은 공부하던 그 시절 지나가서 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 텐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 지난주에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금리 얘기 많이 하던가요? 많이 안 하죠. 지금 이거래일째 이 국채 수익률이 좀 오르고 있는데요. 그 부분서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요. 좀 한 작년 정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연말쯤에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고 우리 올해 1말 2초 때 금리 텐트럼 반영하면서 한번 시장 한번 난리 난 적 있었죠. 이 구간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붙었던 이 구간. 근데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미 금리는 열심히 오르고 있었다. 검정색은 미국 10년물 네, 그렇습니다. 금리고요. 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지금 시장의 이 하락 이유가 오로지 금리 때문이라면 받아라. 빅스가 이렇게 수직으로 튀었던 우리 기억하기 싫었던 1말 2초였는데. 빅스 값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딱 하나 걱정한다. 미중 정면 충돌 하나 걱정하는데 그럴 가능성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잘못 예측했죠. 그리고 올해 최대 화두로 미중 무역 전쟁 얘기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었으니까요. 그 와중에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니까
그러면은 경기 둔화를 방어해줘야 될 연준이 뭐 경기 둔화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시장에서 얼마나 큰 노이즈를 만들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는 올라가는 금리가 걱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금리 떨어지니까 금리 스프레드 역전됐다고 난리를 치죠. 뭐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 저는 분명히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의 해석은 경기가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장기금리 가이드가 크게 밀린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지금 걱정하는 건 뭐예요? 금리가 빠져서 걱정해요. 얼마 전에 봤었던 그 우려와는 정반대의 케이스가 돼버렸죠.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뭐 불확실성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더 떨어지는 금리도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고 과도하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뭐 이 3% 훌쩍 넘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도 부담이고 뭐 한 2.8%에서 2.9% 여기서 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이 2.778 나오고 있고 10년물이 2.913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거래일지 계속 최근에 오르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 금리가 빠지지 않더라는 거죠. 5년물 국채 수익률이 2.774 나오니까 2.771 정도 나오니까 지금 2년물, 3년물에 비해서 5년물이 낮게 형성돼 있는 금리 역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물은 비주류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2년물, 10년물 스프레드를 보지 2년물, 5년물 이렇게 비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뭐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2년물, 10년물 국채 수익률 값이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의 걱정도 다소 좀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간밤에 미국 CPI가 발표가 있었는데 이 음식료,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가격도 YOY 2.2%, 그냥 포함한 것도 2.2%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자극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다음 주 FOMC에서 연준이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죠. 다음 주 연준이 FOMC를 열어서 나는 마이웨이를 걸어갈 테니 트럼프는 네 맘대로 떠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연준이 할 가능성,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네. 그러면 시장이 짱돌 날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립 이상의 FOMC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스프레드도 떨어졌고 물가 부담도 떨어지는 이 와중에 연준이 시장이 잘못 봤어요. 시장은 우리의 연준 시각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연준은 3번의 금리 인상을 지속합니다. 점도표 수정 없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년 말 금리 2.75 확률이니까 12월에 금리 올라간다라고 가정하고 내년에 한 번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 지수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곳도 50% 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도 좀 과도하죠. 이 시각대로 읽으면은 내년에 금리 못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연준이 얘기한 3번의 점도표는 수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이 긍정적 뉴스로 반영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중국 제조 2025를 손댈지도 몰라요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국무원 발표 자료 들여다보니까 이런 중국 제조 2025 언급은 싹 빠졌고 대신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더라고요. 뭐 수출 촉진, 외국인 투자 유치, 뭐 인프라, 공급 측 개혁 이런 쪽들 얘기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중국 제조 2025가 전면에 배치돼 있었는데 후퇴했죠. 그걸 보고 중국 제조 2025가 수정될 수 있어요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중대 발표가 나올 거야. 아주 잘 되고 있어라는 트럼프의 발언. 하웨이는 하웨이고 미중 무역 협상은 계속돼야 된다라는 시진핑의 발언. 류호, 문의신과의 통화, 라이트하이저와의 통화, 그리고 이 후속 조치를 논의하면서 자동차 관세, 지금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중국에서 때리는 관세는 40%인데 이거 15%로 낮추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적어도 올해 흔들었던 뉴스가 금리 이슈하고 미중 무역 전쟁 얘기인데, 금리 이슈는 분명히 피크아웃하고 있는 그림을 앞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얘기도 상당 부분 후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밑보는 시장 아닙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시원하게 점핑을 계속 이어가주는 연속성만 있다면 뭐 시장에서 뜨거운 반등론이 올라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던 상황입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미국의 종국 불안 얘기가 가세를 하면서 미국의 상대 강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도 장중에 미증시 상승폭은 종가보다 훨씬 높았어요. 종가 상승폭보다 한 2배 정도 올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절반 정도 뱉어내고 상승폭을 뭐 줄여낸 채로 마무리를 졌는데요. 최근 나오고 있는 트럼프 탄핵 얘기들, 뭐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팅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 2019년도에 탄핵 확률 32%, 2020년 퍼스트 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 47%. 그러면 탄핵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탄핵 가능성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그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적어도 미중 무역 전쟁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겠죠. 정말 똘끼 가득한 인물을 상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트럼프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었던 이 남북 이 화해 무드 조성에 상당 부분 또 후퇴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가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친시장 정책이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좀 될 수 있어서 탄핵 얘기가 부담으로 다가올 거는 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럴지 안 저럴지 언제 그럴지도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장을 우려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셧다운 얘기가 나온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면, 지난주 뉴스에는 임시 방편짜리 2주짜리 이제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이죠. 이거 통과시켰고, 전전일이죠. 민주당 쪽 지도부하고 회동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아침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는 정면 충돌했고 셧다운 얘기가 나왔고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셧다운 얘기 들어본 거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긴장감 가졌는데 이제는 뭐 연례 행사 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시장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앞쪽에서 봤었던 올해 가장 우리 증시를 흔들었었던 금리 얘기와 미중 무역 전쟁 얘기가 다운되고 있는 부분에 점수를 더 줘야지,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 전국 불안에 점수를 더 줘버리게 되면 미증시는 상대 강도 떨어진 부분을 일정 부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증시와의 연관성은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보는 시장 아닙니다라는 의견을 계속 하는 거고, 오늘 시장도 불리하지 않을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종목을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우리 시장을 괴롭힌 굵직한 악재들의 현 주소를 점검해봤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 또 이제 유로존인데 이탈리아도 뭐 예산안 증액하는 걸 좀 톤다운 시키겠다는 얘기 간밤에 있었고요. 메이 총리가 당내 신임 투표에서 꽤 많은 표로 이제 다시 신임을 받았어요. 재신임을. 1년간 못 건드려요. 이제 어제 신임 투표 받았기 때문에 1년간은 메이 총리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브렉시트 관련된 불확실성도 일정 부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파운드와도 강세로 좀 돌아서고 전반적으로 좀 환경이 우호적으로 풀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부, 종목 대응 또 종목 찾기 노력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네, 먼저
도표 몇 개 보고 네. 종목 얘기하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 누가 봐도 한눈에 딱 들어올 것 같은데요. 바닥이 어디노? 라고 물어보면은 19년. 예, 여기다 동그라미 치겠죠. 네. 우리는 아직 19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게요. 근데 예상치여서. 가이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이드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물론 기대감이 떨어졌으니까 상승을 반영하는 이 힘들은 많이 약해졌겠지만 하나 긍정적인 게 있어요. 기대값이 없어요. 기대값이 없으면 웬만큼만 나와도 서프라이즈입니다. 애가 뭐 자제분들 뭐 키우시는 분들은 뭐 이해 잘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딸내미는 무조건 100점 받아올 거야 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얘가 한 문제만 틀려도 실망해요. 그런데 뭐 한 80점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한두 문제밖에 안 틀리면은 이거는 서프라이즈인 거거든요. 시장 보는 눈도 똑같습니다. 가이드가 높을 때 언더 때리면은 그건 실망감이 크지만 가이드가 낮은 상태에서 기준점만 부합해도 시장에는 부담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읽는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높으면 문제가 좀 되겠지만 주가가 이미 하락을 반영한 상태에서 내년 가이드가 낮다는 얘기는 요거보다만 잘 나오면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년도의 가이드는 다시 또 증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 시장에 녹이면 원래 주가는 선행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떨어지는 가이드를 시장은 충분히 반영했고 기대값 이상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20년을 쳐다보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가이드가 떨어졌다는 부분이거든요. 가이드가 떨어질 때 소위 말해서 감익에 대한 얘기가 많아질 때 뭐 이런 부분들은 시가 상위에서 사실 많이 잡힙니다.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 이 퍼포먼스가 약해질 테니까요. 네, 어닝 늘어나는 예. 퍼포먼스가 당연히 떨어지니까 하이닉스 뭐 당연한 거고요. 뭐 온리 반도체인데 반도체 가격 빠지면 뭐 다 믿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근데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 구간이 우리 별명이 있었잖아요. 박스피. 예, 대한민국 이 주가지수 별명이 박스피였어요. 올랐다 빠지고 이거 반복적으로 몇 년간 끌고 갔었던 그때 이익 증가율이 거의 없었죠. 그때 구간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 수급은 빠집니다. 근데 대형주 수급 빠질 때 기관 투자자들이 손가락 빨 수는 없어요. 대형주 빠질 때가 오히려 보면은 이 주식형 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파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소형주라든지 뭐 중형주라든지 이런 쪽들 수급도가 나아지는 법이거든요. 지금도 보게 되면 감익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감익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형주, 뭐 소형주, 뭐 이런 쪽들, 그러니까 약간 이 시총을 좀 떨어뜨린 이쪽에서의 기대값이 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의 상대 PER 값, 그러니까 대형주 PER에 비해서 원래 소형주는 비싸야 정상이잖아요. 미래값을 좀 반영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색깔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요 이렇게 읽으면은 별로 잘 안 맥히겠습니다만 나쁘다라는 얘기는 뭐 절대 아니죠. 하지만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의 관심도가 많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수급 반전 관심주로 골라왔는데 우리가 그저께 아스트 했고 아스트가 네. 어제 뽑았죠. 5점 몇 프로 뽑았으니까 어제 2종목 골랐고 오늘은 4종목 수급 관심주로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얼마 전에도 제가 화장품 얘기를 한번 했어요. 수급이 개선되기 시작하는데 봉이 뜨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 이거는 응축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8%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수급도 보시면 얘네는 이제 추가적으로 안 파네요. 수급은 언제 이렇게 바뀌었죠? 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매일 유업 최근 기관 수급 보시면은 충분한 개선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과거에 비해서는 뭐 자리도 많이 밀렸고 최근 반등각도 좋고 수급도 채워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종목은 서로 연관돼 있는데요. 맨 처음 AJ 렌터카
팔립니다. SK한테 팔리죠. 그럼 SK 이 렌터카 사업은 SK 네트워크스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둘이 향후에 합칠 가능성이 높죠. 예. 한 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부분이죠. 최근 AJ 렌터카 수급 보시면 기관 수급, 뭐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는 않아요. SK 네트워크스 수급 보시면 기관이 적지 않은 수급으로 땡기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수급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3대 렌터카라고 부르잖아요. 롯데, AJ, 뭐 SK, 이 3대 렌터카인데 여기에서 AJ와 SK가 합쳐지는 부분, 그럼 이거는 뭐 보나마나 뭐 시장에서 기대값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머리를 돌리고 있는 스토리가 연관돼 있는 두 종목까지 해서 불러봤습니다. 네. 자, 종목을 이제 수급 쪽에서 어제도 보면은 말씀하신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뭐 자동차주들이 어제 완전 네. 급반등했던 게 이런 게 어쨌든 힘을 모으게 되면 많이 떨어진 사실은 대형주군에 일차적으로 관심이 갈 수 있다. 낙폭과 대주 이런 쪽을 어제 한번 또 보여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이제 수급 기대주들 골라봤고요. 전략 마무리할까요? 상승수는 늘어난 걸 눈으로 확인했고 연속성은 아직 못 봤지만 오늘 확인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값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환도 부담을 줄여가고 있는 과정이고 충분히 떨궈진 종목 개수도 많고 그래서 밑보면은 아래 보고 있으면 이런 종목들에 배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 보는 시장 분위기 아닙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신뢰도를 두고 종목을 좀 더 확산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올해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그에 따른 전략과 종목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장용혁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